보안 요원, 지금 당장 저 사람 끌어내. 리조트 로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 많던 사람들의 수다가 뚝 끊겼다. 손에 서류를 쥐고 있던 중년 남성이 앞에 서 있던 청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 청년은 바로 손흥민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 그냥 리조트 측에 문의하려던 것뿐인데요. 손흥민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긴, 네가 남들보다 우선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여긴 VIP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야. 중년 남성이 콧방귀를 뀌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시선을 그들에게 고정했다. 엘리트 관리직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에 서슬이 서 있었다. 그는 리조트의 수석 컨시어지라 불리는 이사급 직원 박동혁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제 예약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게 없을 텐데요. 손흥민은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사양합니. 당신 같은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유명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 여기선 내가 규칙입니다. 박동혁은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주위에 있던 관광객들이 술렁거렸다. 어? 저거 손흥민 아니야?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이 공개적인 충돌 상황을 지켜볼 뿐 쉽게 나서는 이는 없었다. 손님, 잠시 진정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다른 직원이 애써 달래려 했지만 이미 박동혁의 발언으로 팽팽한 공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다들 찍고 있네. 큰일이 날지도 몰라. 한 여성 관광객이 조심스레 휴대폰 카메라를 드는 모습이 보였다. 아니, 왜 여기서 이런 소란이 벌어지는 거지? 옆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박동혁의 목소리가 또 터져 나왔다. 당신은 특별 대우고 뭐고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이 리조트의 최고급 서비스를 누릴 생각은 접으세. 보안 요원 불렀으니 곧 올 겁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주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다. 몇몇이 저거 분명 SNS로 퍼질 텐데 하며 은근히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셨죠? 한 젊은 남성이 옆에 서 있던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와, 리조트에서 저렇게까지 한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다른 사람도 흥분한 듯 이거 그대로 영상 찍어서 올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돼? 라고 맞장구 쳤다. 누군가는 이미 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켰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내가 보기엔 완전 부당 대우잖아. 계속 지켜봐야겠어. 리조트 로비가 점점 소란스러워지자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난처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는 힘내라는 표정으로 슬쩍 엄지를 세워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계속 시청하세.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장면이 나올 것 같네요. 누군가 옆 사람에게 속닥였다. 여기가 바로 제주도 최고급 바다 전망 리조트 화이트 코럴 리조트 맞죠? 한 관광객이 큰 소리로 되물었다. 맞아요. 화이트 코럴 리조트는 완전 VVIP들만 오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하긴 저렇게 잘 차려입은 컨시어지 보니 명성 그대로네. 또 다른 이가 중얼거렸다. 그들 사이를 지나가던 직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는 휴양 목적이든 비즈니스 목적이든 모두가 엄청난 돈을 내고 오니까요. 그래서 규칙이 까다로운가 봐요. 조금 전에도 안내방송으로 프라이빗 요트 투어 신청 어쩌고 하더니 장소가 정말 대단하긴 해. 그런데 이런 소동을 겪으려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한 중년 부부가 뒤에서 혀를 끌끌 찼다. 밖에선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들어와 시원했고 로비 안에는 은은한 바다향 향초와 고급스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널찍한 대리석 바닥 위에 값비싼 샹들리에가 빛나며 딱 봐도 럭셔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요하고 완벽한 휴양 분위기가 균열되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음료를 들고 긴장된 얼굴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고 몇몇은 곧 열릴 파티나 행사 참석을 위해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박 이사님 혹시라도 손님이 예약을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박동혁은 가차없이 손을 휘저으며 됐어요. 내가 다 파악했어. 저 사람은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고급 서비스를 달라고 생떼 쓰는 중이야. 손흥민이 다소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생떼라니요. 저는 해당 날짜에 스위트룸 예약을 했고 그것도 최소 한 달 전에 결제까지 마쳤습. 그리고 공지에 보면 컨시어지를 통해 로비스트 투어 예약이나 해변가 투어 일정도 요청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박동혁은 콧방귀를 뀌며 유명 축구 선수라서 뭔가 더 해주길 바란 거 아니오. 나는 손흥민이니까 당연히 먼저 처리해야 해. 이런 태도였겠지. 그런 태도 전혀 아니었는데요. 전 그냥 모두와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 사람, 표정은 착해 보이네. 그런데 컨시어지는 기세가 장난 아닌데?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흥민은 답답한 듯 저는 이미 일반 예약자와 같은 권한으로 들어왔어요. 특별 대우 필요 없습. 다만 제가 받은 예약 확인서에 따르면 스위트룸 고객은 몇 가지 서비스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혜택을 쉽게 주면 우리는 품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무나 받아주면 우리 리조트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박동혁이 여전히 냉소를 띄었다. 그때 옆에서 어떤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아니 그래도 손님한테 이렇게 무례할 필요는 없잖아. 특히 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선수 아닌가? 하고 불만을 토로했다. 뭐 축구로는 유명할지 몰라도 여기서는 그냥 한 명의 고객일 뿐이야. 우리 리조트 규칙이 우선이지. 박동혁은 턱을 치켜 세웠다. 주변 구경꾼 중 한 명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다니 이게 맞는 건가? 누가 봐도 손흥민이 맞는데 손님, 저희가 예약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웨인지님의 이름으로 예약이 보이지 않는다네요. 한 젊은 직원이 다급한 얼굴로 뛰어와 보고했다. 손흥민이 놀라며 분명 결제까지 마쳤는데요. 제 매니저가 확인 메일도 받았고요. 결제 오류인가 봅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박동혁이 코웃음을 쳤다. 한편 지나가던 관광객들은 여전히 대화를 나눴다. 야, 이거 제대로 문제 생겼네. 손흥민 측이 오류를 낸 걸 수도 있고, 리조트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계속 봐야겠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다음 스토리도 궁금해지는데, 난 여기서 눈을 떼지 못하겠어. 다른 사람도 호기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봐요. 난 여기 며칠 묵으면서 해변 정화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상태예요. 손흥민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애쓰며 설명했다. 해변 정화. 박동혁이 비웃듯 되묻었다. 네. 제가 예전에 이곳 해변을 방문했을 때 꽤 쓰레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여유가 생기면 주변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작은 자원봉사 모임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하하하, 자원봉사라니 공치사하려고 그런 행사 여는 거 아닙니까? 손흥민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건 제 진심입니. 제가 해외에서도 종종 봉사활동을 해왔고 이번에 국내에서도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그런 거야 어디서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VIP 대우 받고 싶어서 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박동혁은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아니 손흥민이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하고 이야해했다. 이봐. 우리도 공짜로 홍보해 주려고 일부러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초청하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저 컨시어지는 오히려 문전박대를 하고 있네. 한 중년 여성이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사실 제가 여기 찾은 것도 조용히 쉬면서 제주 해안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과 작은 이벤트를 하려는 거였어요. 혼자 대규모로 하는 건 아니고 지역 학생들이나 봉사단체와 함께해서 해변을 깨끗이 만들 계획이었죠. 손흥민이 다른 직원에게 부드럽게 설명했다. 오, 손님께서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셨다니 정말 뜻깊은데요. 젊은 직원이 뭔가 감동한 표정이었다. 박동혁은 곧바로 끼어들었다. 쓸데없는 이벤트 하려고 우리 리조트 이름 끌어들이지 마세. 허락도 없이 외부인을 불러 모으겠다는 겁니까? 허락이라니요. 저희는 사전에 리조트 측에 일정 조율 요청도 드렸습. 담당 매니저가 메일을 보냈다고 하던데요. 안 왔음 나도 모르는 일은 무효예요. 한편 구경꾼들 중 한 명이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손 선수님, 정말 이런 취지라면 응원합니? 혹시 저희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고맙다는 듯 웃었다. 물론이죠. 이번 행사는 누구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때 박동혁이 코웃음을 치며 사람들 모아놓고 생색만 내는 꼴이겠지. 그리고 이 리조트는 그딴 봉사활동으로 평가받을 곳이 아니에요. 라고 무시했다. 일부 관광객들은 의아해하며 아니 봉사활동이 왜 문제지? 여기는 대체 무슨 사고방식이야?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다른 직원을 비롯한 몇몇이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박 이사님은 언제나 우리 리조트의 품격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직접 컨펌한 VIP 외에는 굉장히 냉대하시는 분이죠. 그럼 실수로 예약이 누락됐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분은 귀찮은 건 전부 무시하고 VIP 중 VIP만 챙기는 타입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항의 들어온 적 많다던데 오늘은 손흥민처럼 유명한 사람이 걸렸으니 문제가 크겠네. 한편 매니저가 뛰어 들어오며 찾았어요. 예약 확인서가 리조트 측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게 맞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박동혁은 눈살을 찌푸렸다. 뭐라고? 시스템 오류? 네, 게다가 손흥민 님이 미리 결제했던 기록도 별도의 결제 대행사 서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놓친 겁니. 이건 분명 리조트 측 실수입니다. 그럼 바로 정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번 잡아놨던 객실은 이미 다른 VIP 고객에게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걸 다시 되돌리라는 겁니까? 박동혁이 기세를 못 꺾었다. 그건 리조트 쪽 문제 아닌가요? 저는 이미 예약 확인까지 받았고요. 이봐요, 손님도 참 재수가 없네요. 어차피 그 방은 지금 다른 손님이 차지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난 어쩔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크게 술렁였다. 아니, 이 정도면 리조트가 책임져야지. 손님이 무슨 잘못이람. 그렇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손흥민이 숨을 고르며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지 휴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 휴식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곳 제주도의 해변을 깨끗이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고 밝혔다. 그럼 다른 곳에 가서 하세. 우리 리조트만의 고급 이미지가 있는데 바다 쓰레기 치우는 봉사 현장에서 리조트 이름이 연루되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박동혁은 여전히 냉소를 거두지 않았다. 실제로 이 해변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 저는 그냥 기왕 리조트에 묵을 거면 이 해변의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손흥민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주변 사람들도 점차 분노 섞인 목소리를 냈다. 와, 참 친절하고 진정성 있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모질게 구는 거야? 진짜 이 리조트 이미지는 다 박 이사님이 망치고 있네. 저 사람 뭔가 원한 있나?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원래 저 사람은 인류 고객과 그렇지 못한 고객을 엄격히 구분해서 본인이 인정한 사람만 따로 케어한다더라. 이번엔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며 저는 특별 대우가 아니라 제 권리를 찾고 싶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해변 정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약속했던 부분을 리조트가 뒤집으면 저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고 강하게 말했다. 곤란하다곤 해도 나도 원칙을 지킬 뿐이니 방은 이미 없고 서비스 혜택도 제공 못 해줘요. 아니, 매니저님이 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약은 누락됐지만 지금 투숙 가능한 다른 스위트룸이 있다고. 그건 리조트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죠. 당장 결정은 못하겠습니다. 박동혁이 매몰차게 잘랐다. 이봐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구경하던 다른 손님이 소리쳤다. 저도 VIP인데 이렇게까지 무례한 태도는 본 적 없네요. 손님, 저희는 고객 등급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차등 서비스를 제공함니 무작정 축구 스타라고 해서 우대할 순 없어요. 그럼 제가 VIP 등급인데 손흥민 씨 스위트룸 문제에 도움될 수는 없나요? 방이 있다면 양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절차상 복잡함니 그리고 굳이 왜 양보를 하시려는지. 박동혁이 의아한 눈으로 되물었다. 손흥민 씨가 봉사활동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취지를 돕고 싶거든요. 이런 좋은 일에 협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자 박동혁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우리 리조트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VIP가 될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누가 양보해도 소용없어요. 이 말에 지켜보던 이들이 일제히 거세게 반응했다.
아니, 자격이라니? VIP가 돈만 내면 되는 거지. 무슨 자격 테스트라도 있나? 저 컨시어지는 리조트 이미지를 완전히 몰락시키고 있네. 그러다 몇몇이 직접적으로 손흥민 편을 들기 시작했다. 이건 너무하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영상 다 찍었으니 곧 인터넷에 퍼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불공정함을 알게 되면 시끄러워질 텐데 괜찮나? 보안 요원 안 오나요? 난 빨리 이 사람 치웠으면 좋겠는데. 박동혁이 재차 소리를 질렀다. 박 이사님, 저희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젊은 직원이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다. 어차피 반나절이면 지나가는 이슈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약 누락으로 인한 오해라고 발표하면 그만이죠. 그게 그렇게 간단할까요? 손님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손흥민이 더는 참지 않고 한마디를 꺼냈다.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셔도 괜찮습니까? 저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고객으로서의 기본 권리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권리, 내가 인정해야만 생기는 겁니 아시겠어요? 난 이 리조트의 운영 책임자 중 한 명이니까. 그럼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봐야겠네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주변 구경꾼들이 일제히 환호처럼 그래 맞아 이렇게 불공정하면 다 밝혀야지. 우리가 찍은 영상도 있으니 인터넷에 올리면 난리 나겠네. 하며 들썩였다. 이제 정말 끝장을 보자는 겁니까? 박동혁이 분노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알겠어요. 나는 리조트 법무팀 불러서 명예훼손이든 뭐든 막을 겁니다. 그러시든지요. 저도 용납 못해요.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죠. 손흥민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치고 휴대폰 셔터 소리가 우르르 터져 나왔다. 이거 정말 큰 문제로 번지겠다. 이미 촬영된 게 많으니 은폐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사이 리조트 보안 요원 2명이 로비에 들어섰다. 누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까? 라고 물었고 박동혁은 손흥민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리조트 규정을 어기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 당장 내보내. 보안 요원들이 잠시 당황한 듯 손님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묻자 주변에서 일제히 아니 제대로 사정도 안 듣고 쫓아낼 거냐. 리조트가 실수한 건데 왜 손님을 탓하지? 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보안 요원들도 당황하며 갈등했다. 박 이사님, 혹시 사태가 잘못 알려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때 매니저가 다시 달려오면서 최고 경영진이 이 사건을 알고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습. 지금 본부장님이 오시는 중이라는데요? 하고 말했다. 뭐라고? 본부장님이 직접? 박동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미 SNS로 퍼지고 있어서 리조트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함니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순간 박동혁도 위기감을 느꼈는지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봐요. 그래도 내가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해요. 이 사람에게 양보할 수는 없어요. 손흥민이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까지 거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직접 말해주시면 사과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물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리조트는 최고급 고객만을 모시고 싶어요. 당신 같은 무리가 들어오면 다른 VIP들이 여기가 무슨 동네 백화점이냐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죠.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이 또 한 번 탄식을 쏟아냈다. 정말 지나치네. 손흥민이 동네 백화점급이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냐. 손흥민은 잠시 침묵하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조습 제가 이 리조트에 꼭 묵고 싶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예약에 대한 권리를 찾고 싶은 것뿐입니. 동시에 해변 정화 행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싶어요. 그냥 두 가지 모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 만약 안 들어주신다면 제가 법적으로든 언론적으로든 대응하겠습니다. 그러자 박동혁은 눈을 번뜩 뜨며 감히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협박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를 말한 겁니다. 본부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매니저가 외치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로비 입구 쪽으로 쏠렸다. 중년의 본부장, 고전구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상황을 설명했는데 곧 고정우가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히 리조트 측 실수네요.
손흥민님 예약 누락은 시스템 오류였고 그로 인해 적절치 못한 응대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박동혁이 한마디 거들려 하자 고정우는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말씀 사양합니다. 박 이사. 일단 손흥민님께 공식 사과 드리세. 그리고 스위트룸이든 동급 이상의 객실을 즉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늘 강조해온 것은 고급 브랜드 이미지고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 만족입니. 특히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해결해야 하죠. 고정우는 단호했다. 주변에서 박수를 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잘 말했어. 역시 윗사람은 다르네. 박동혁은 얼굴이 벌개져서 작은 목소리로 손흥민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받기 어려운 사과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감사드립니. 이제라도 정정이 된다면 저도 계속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해변 정화 행사 관련해서도 지원을 해드려야죠. 우리 리조트가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 고전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기쁘겠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숙여 보였다. 일단 사태가 일단락되자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환호 섞인 박수를 보냈다. 다행이다. 역시 이렇게 끝나야 해. 이거 인터넷에 올려도 이제 해피엔딩이네.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나 여전히 박동혁은 굳은 표정이었다. 제가 너무 강경했나요? 하지만 전 리조트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손흥민이 잔잔히 웃으며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 하지만 손님을 존중하는 일과 리조트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답했다. 전 제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어왔거든요. VIP. 그 VVIP 따로 구분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 리조트가 더 성장할 거라 생각했어요. 고개를 숙인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에서 구경하던 몇몇 직원들이 조용히 등을 두드려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손흥민은 약속대로 해변에 나와 있었다.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으며 리조트 쪽에서도 스텝 몇 명을 지원해 주었다. 손흥민님,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네요. 한 대학생 봉사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말하자, 그러게요. 이쪽은 파도가 세서 해양 쓰레기가 자주 떠밀려 오나 봅니다. 하고 손흥민이 대꾸했다. 그가 손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작은 플라스틱 조각부터 커다란 부표 파편까지 차근차근 주워 담자. 주변 참가자들은 직접 이렇게 해주니까 참 좋네요. 보통 유명인들은 사진만 찍고 가기 십상인데. 역시 진정성이 있네. 하며 감탄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 작은 행동이지만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손흥민이 밝게 말했다. 잠시 후 리조트 측 직원들도 현장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조트 차원에서 음료수랑 물수건 그리고 정화 작업 도구도 좀 챙겨왔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하기 더 편해지겠네요. 봉사자들이 환영했다. 그 뒤로 박동혁도 모습을 드러냈다. 직원들이 다소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박 이사님 직접 오신 거예요? 그는 머뭇거리다. 조용히 본부장님 말씀도 있고 나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서요. 하고 해변에 들어섰다. 컨시어지님 함께 봉사활동 하실래요? 한 봉사자가 장갑을 건넸다. 박동혁은 그 손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웠다. 내가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시작해 봅시다. 한참 쓰레기를 주우며 박동혁이 조용히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죄송합니 제가 너무 몰아붙였어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었다. 옛날에 저도 처음 해외팀에 적응할 때 팀 동료들이랑 잘 못 맞춰서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협력하면 결국 다 같이 성장하더라고요. 리조트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해변이 있고 사람들도 친절하잖아요. 모두가 같이 노력하면 더 좋아질 겁니다. 박동혁은 물에 젖은 플라스틱 병을 봉투에 담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생각보다 해보니까 재밌네요. 땀 흘려서 그런지 뭔가 뿌듯하고. 그렇죠. 저도 매번 봉사활동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이렇게 작아 보이는 행동이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직접 몸으로 해보면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되니까요.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 이미 해변 몇 군데가 깔끔해졌다. 대단하네. 생각보다 금방 깨끗해졌어.
네, 다들 열심히 했으니 가능했죠. 사람들이 서로 칭찬하며 웃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리조트 직원들은 박수를 치며 우리도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공식적으로 지원해 볼까요? 관광객들 참여 이벤트로 만들어도 좋겠는데요? 하고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물수건으로 얼굴에 흐른 땀을 닦으며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실 줄 몰랐어요. 하고 말했다. 박동혁이 한껏 진지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오만했음을 깨달았어요. 봉사활동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이벤트인지 몰랐는데 이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네요.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 저도 힘 닿는 대로 계속 도울게요. 해변에서 돌아온 후 리조트 로비에는 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다. 손흥민이 직접 쓰레기를 주우며 현지 주민들과 웃고 떠들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자 많은 투숙객들이 리조트 측에 칭찬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늘 있었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 앞으로 고객 예약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지역 봉사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본부장 고정우의 공식 발표가 이어지자 직원들이 와, 정말 달라지겠네. 이번 계기로 리조트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어. 라며 고무되었다. 그리고 저희는 박 이사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습. 박 이사님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리조트 운영 방침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정우의 마무리 멘트에 모두 박수를 쳤다. 손흥민님, 이번 일로 폐를 많이 끼쳤습.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박동혁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저도 덕분에 해변 정화를 확대할 수 있었고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리조트 정책도 바뀔 거라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며 지역사회도 함께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한 스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본부장 고정우가 그 말을 이어받았다. 마습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지역과의 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크게 배웠습. 앞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후 손흥민은 잠시 기자들 앞에 섰다. 과분한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는 축구 선수로서 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에 도움이 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 이번에 리조트 측도 진심으로 변화하려 한다고 느꼈어요. 기자 한 명이 물었다. 해변 정화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가요? 네, 지역 봉사단체와 협력해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그래서도 리조트 측이 이번을 계기로 더욱 의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면 혹시 다음 일정도 이미 잡혀 있나요? 손흥민이 빙그레 웃었다. 바로 내일은 아니겠지만 곧 또 한 번 모일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일로 받은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텐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솔직히 힘들었죠. 하지만 대화와 행동으로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변하는가니까요. 그리고 잠시 뒤 사람들이 다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하자 한 스텝이 크게 외쳤다. 지금 바로 찍은 영상을 보니 이 리조트가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네요.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는 손흥민님, 이웃과 자연을 위해 이렇게 애쓰시니 정말 감동입니. 저희도 온라인에 후기 남기고 앞으로의 스토리를 계속 팔로우할게요. 한 관광객이 웃으며 말했다. 네, 저도 이번 경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꼭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손흥민이 진지하게 답했다. 그럼 우리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SNS에 올려서 공유할게요.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변화가 잘 이어지는지 다들 지켜보죠. 그날 저녁 리조트 측은 공식 발표문과 함께 내부 규정의 개선안을 게시했다. 이제 VIP 등급의 일방적 적용이 아니라 투숙객의 실제 요구와 예약 상황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프로그램도 정식 지원한다. 직원들도 술렁였다. 이런 대대적인 변화 진짜 오랜만인데. 그래도 좋은 방향 같아요. 일하는 우리도 자부심 느낄 수 있고. 손흥민은 조용히 호텔방에 들어가 창밖 바다를 내다보았다. 깜깜한 밤바다 위로 달빛이 비치고 오늘 낮에 열심히 정화했던 해변이 은은한 빛에 잠겨 있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님. 내일 아침 조식 시간에 잠깐 리조트 대표님도 오신다고 하네요. 어떻게 협력할지 얘기 나누고 싶다고 하세요. 매니저가 들어와 전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죠. 다음날 로비에서 만난 대표이사는 손흥민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 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 고객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인식했죠. 저희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리조트를 널리 알리고 또 함께 지역 발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박수를 치며 이제 정말 리조트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손님들도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니 저희도 더 보람 있어요. 하고 떠들었다. 한편 여러 매체에서 이번 사건을 기사화했다. 유명 축구 스타 손흥민, 해변 정화 위해 리조트와 갈등, 결국 리조트 공식 사과, 제도 개선 약속 같은 제목들이 떠돌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손흥민 대단하다. 봉사활동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도 관심 두게 됐다. 리조트가 변화한다면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건 아니에요.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분들 덕분이죠. 또 리조트 측도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놓았으니 그런 용기를 보여준 점을 존중합니다. 하고 말했다. 마지막 날 저녁 작게 마련된 모임이 로비에서 열렸다. 손님들께 안내드립니 오늘부터 리조트 내 모든 스태프가 의무적으로 지역봉사 교육을 받게 됩니 또한 예약 문제 방지를 위한 새 전산 시스템 도입을 약속합니다. 이에 한 손님이 곧장 물었다. 정말로 이런 조치들이 계속 유지될까요? 관리팀장이 미소 지으며 물론이미 손흥민님께서 일으킨 변화를 계기로 저희도 계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답했다. 와,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그런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들도 호응했다. 박동혁은 행사장 한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표정은 전날과 달리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그리고 무대 마이크를 건네받아 작게 헛기침을 했다. 제가 이번 사건의 책임자임니 잘못된 판단과 태도로 인해 많은 분께 불평과 상처를 드렸습. 손님들을 차등 대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무시했던 제 태도가 잘못이었습. 앞으로는 리조트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고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도록 노력하겠습.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순간 모임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고 이어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 막바지에 손흥민이 최종 메시지를 전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이번 일은 서로에게 배움이 됐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어요. 결국 중요한 건 진심과 노력,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박 이사님 앞으로 함께 이 해변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리조트 손님들이 편히 쉬면서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봐요. 저도 축구 시즌이 끝나면 자주 들러서 돕겠습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박동혁이 고개를 숙였다. 곁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환히 웃으며 저희도 동참할게요. 이제 제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환경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돼요. 하고 서로 격려했다. 그날 밤 많은 이들은 SNS에 화이트 코럴 리조트 드디어 새로운 길을 찾았다. 손흥민 덕분에 리조트가 달라졌다 등의 글을 올렸고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 손흥민 역시 조용히 휴대폰을 살펴보며 사람들의 반응을 흐뭇하게 읽었다.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더 큰 책임감을 느끼네요. 라고 혼자 말했다. 방을 나서며 매니저에게 우리 다음에도 기회되면 다른 지역 해변에서도 비슷한 정화 프로그램 열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다. 매니저는 활짝 웃으며 네, 분명히 많은 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취지라면 리조트 쪽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요. 하고 대답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죠? 로비 한켠에서 영상을 찍어 올리던 관광객이 마무리 멘트를 남겼다. 아직도 곳곳에서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많을 겁니. 그렇지만 서로 대화하고 행동하면 조금씩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면 용기 내서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내일 또 이 해변에서 진행될 후속 봉사활동 소식이나 리조트 측 개선 정책 현황 등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한 번의 갈등이 결국 이곳의 분위기를 바꿨듯 당신 주변에서도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다들 함께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비 한쪽에서 대화를 지켜보던 봉사단체 대표가 크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좋겠네요. 다들 주위에서도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반대로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예시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옆에 서 있던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SNS로 직접 라이브 중계하면서 이 과정을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고 느꼈어요.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볼게요. 이 리조트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 손흥민 님이 어떤 봉사활동을 이어가는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봉사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다음 달에 손흥민 님이 오시면 해변 정화 2차 활동도 할 예정입니.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 주세. 리조트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가 뜰 예정이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면 정말 멋진 풍경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팔로우, 그리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세. 우리 이야기 아직 계속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손흥민은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섰다. 조용히 불어오는 바닷바람 속에서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시선과 반응을 차분히 되새겼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바다 너머를 바라봤다. 고맙습,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세상. 그게 제가 바라는 축구보다 더 멋진 경기니까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뒤 다시 한번 밝게 웃었다.